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대 그룹 CEO를 만나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시장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지율 정체, 전면 쇄신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 상승하면서 거의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도 선반영 인식에 상승했습니다. LA지역 오늘 밤과 내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낮아진 68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류 그로서리 마켓에서 공급 차질 문제로 진열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타운 내 한인 마켓들도 물류 적체 현상으로 일부 품목의 공급이 크게 달리면서 진열대가 듬성듬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주류 그로서리 마켓인 트레이더 조 등에서 고기와 스프 등 기본적인 식료품들이 딸리고 있는 가운데 타운 마켓들도 식료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운 마켓의 식료품 수급 차질은 지난해부터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이어지는 물류 적체 현상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상당수 품목들의 재고가 모자라 진열대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타운 한인 마켓들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딸리고 있는 제품들은 햇반, 통조림햄, 한국 과자 종류로 가주 마켓의 경우 봉지 과자 같은 경우 진열대가 텅텅 빈 상태입니다. 휴지, 통조림햄, 고추장과 된장, 즉석밥과 같은 제품들의 진열대도 재고가 부족해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그로서리 마켓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항구의 적체 현상으로 제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 당장 미주로 들어오는 제품들의 재고가 넉넉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구의 물류 적체 현상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운반해야 되는 일손들마저 부족하다 보니 한국 수입 제품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년 전 팬데믹 초창기처럼의 사재기 열풍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워낙 식자재들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 장보러 나온 한인들은 원하는 식자재를 찾아 타운 내 여러 군데 한인마켓을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운 내 H마트의 경우 한국 제품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참치캔이나 빵 같은 품목이 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직원들은 재고가 부족한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에게 이를 대체하는 제품들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언제쯤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아시안 주민 3분의 1이 본인이나 가족이 인종 혐오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지부가 샌게브리얼 밸리에 거주하는 아시안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인이나 가족이 인종 혐오 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인종차별적 비방이나 욕설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7%는 팬데믹 이후 커뮤니티에서 인종차별이나 괴롭힘이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인종증오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출 시 자신의 행동이나 느낌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49%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시안 혐오 발언이나 따돌림을 당할까 우려를 갖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적십자사 LA 지부가 헌혈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슈퍼볼 티켓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적십자는 전국 헌혈의 달인 1월에 헌혈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누구나 다음 달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 티켓 2장이 걸린 경품에 참여하는 자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경품에는 경기 티켓 외에도 LA 왕복 비행기 티켓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호텔 숙박권, 그리고 $500의 기프트 카드가 제공됩니다. 헌혈은 적십자사 앱이나 웹사이트 또는 무료 전화 1800-733-2767번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주민 모두에게 의료 혜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싱글페이어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하원 법안 1400이 어젯밤 주하원 보건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최근 뉴섬 주지사가 선보인 저소득층 불체자 모두에게 메디칼 혜택을 제공하자는 구상을 뛰어넘는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막대한 세수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주 상하 양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안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상원 전체 표결에서 과반을 얻게 되면 인도 대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원 인준안이 통과되면 LA 시장직은 공석이 됩니다. 가세트 시장 임기는 올 12월 말에 끝나며 남은 기간 시의회가 임명한 시장 대행의 업무를 맡거나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회 의장이 임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에서는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의 신년 기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을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년여 만에 한국 정부의 분규단체 지정에서 해제돼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로 들어선 남가주 한국학원이 새해에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이사진 전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학원의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가 매듭이 져 있고 또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사 조직,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또 현지 미주에서나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사가 조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이 다시 도약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현지 우리 새 이사들의 조직을 통해서 다 한 마음이 돼서 학교를 재개교를 해야 되고 또 대면 수업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새해에는 아마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남가주 한국학원이 한창 분규로 얼룩져 있을 당시 이사장직을 맡아 이사진과 커뮤니티 간의 괴리를 좁히고 화합을 위해 힘써왔던 박형만 이사장은 분규단체 지정 해제로 새해부터 학원 운영의 정상화로 힘찬 걸음을 뛸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박형만 이사장과 기존 이사진, 한인사회 추천으로 새로 영입된 이사진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자는 뭐 새 이사다, 구이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본 이사들은 이제 구이사, 현이사가 없고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런 편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 노력한 이사장으로서의 우리 공관하고 상의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런 합의를 우리가 이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을 갖고 좋은 분이고 이사들이 추천해서 좋은 분이면 이사가 뭐 정관에는 11명이지만은 12명, 15명으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좋은 사람이면 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건 문여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왔던 주말 한글학교 수업을 새해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등 국적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3월 31일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가 3월 31일 이전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서 수수료 납부와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30일에 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국적 보유 그리고 국적 선택이 필요한 민원인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3,912명, 이 가운데 536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지난 8일간 2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58명 늘어난 1,071명이며 이 가운데 169명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가 또다시 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76만 1,12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2.85배 증가한 것인데 최근 증가율이 3배를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폭세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5만 1,261명으로 어제 세워진 대유행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를 봐도 2주 사이 84%가 증가한 14만 641명으로 올라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국민들에게 고품질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프 자이언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 모든 국민이 더 많은 고품질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들을 강력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 NCDC는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겹의 천 마스크, N95, KN95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이언스 조정관은 그러나 어떤 유형의 마스크를 언제 얼마나 많이 배포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어서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험한 바이러스라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병원 입원 환자의 절대 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라면서 백신 접종이 사망과 중증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라디오 솔리브리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마련합니다. 다섯 시 17분 30초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인데요. 해스켈 애비뉴 구간부터 웬나이스 블루버드까지 10마일에서 16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라스네가 블루버드까지 정체 심한 모습 보이다가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 20마일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하비 드라이브 출구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워싱턴 블루버드와 60번 이스트 다이아몬드바 블루버드 구간에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전국의 경찰관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코로나19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집행요원 추모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경찰관들이 순직하게 된 최대 원인으로 코로나19가 꼽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무 집행 중에 순직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 경찰관들은 모두 458명으로 90여 년 만에 최고치자 전년도였던 2020년보다 55%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30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경찰관은 공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 원인의 2위는 총기를 포함한 중범죄 폭행이고 3위는 도로에서 근무를 하다 차량 관련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퀴니펙 대학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성인 1,313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 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퀴니펙 대학 조사상 최저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무당층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25%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57%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지난 11월에 87%에서 75%로 하락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7%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다루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54%는 외교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최대 강점이었던 코로나19 대유행 대처에 대해서도 55%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어떤 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는 공화당을, 42%는 민주당을 각각 지지했습니다. 상원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45%가 공화당을, 41%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게까지 손을 뻗고 나섰습니다. 베니 톰슨 특위위원장은 오늘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 난입 사태 이전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와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뤄진 의사소통이 진상규명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메카시 원내대표의 인터뷰와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톰슨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어땠는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강구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당신은 수차례 비서실장과 전 대통령에게 투표 인준 거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동료 의원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사안이 이례적 예민성을 감안해서 특위는 의회 특권과 동료 의원의 사생활을 대단히 존중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이 사태의 전모를 조사할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 측은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영국의 앤드루 왕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원고의 요구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민사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앤드루 왕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지난 2001년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 당시 17살의 미성년자였던 미국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앤드루 왕자 측은 합의문에 잠재적으로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앤드루 왕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앤드루 왕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을 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재판은 오는 7월 중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7월 중순까지 원고인 주프레와 피고 앤드루 왕자 측에 재판과 관련한 서류와 증언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발 항공기에 입국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비판을 하며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교통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의 조처는 미중 항공교통협정의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접촉하고 있으며 적절한 규제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6편의 항공편 중단을 명령하는 등 이달 들어서 취소된 항공편만 70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온 항공기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을 하자 취한 조처입니다. 북한의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오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조달해온 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역할을 해온 북한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 등 7명과 러시아 기관 한 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8시간도 안 돼 제재를 전격 단행한 겁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for its violations.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소속 최명현, 심광석 등 6명에 대해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 장비와 철강 등 각종 물품을 중국, 러시아에서 조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같이 명단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러시아 기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운반과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관련 개인, 회사들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선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Designations and sanctions, they will remain in effect, and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지난달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간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해왔지만 이젠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유엔이 상황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또는 발사체 발사에 관한 모든 보고가 극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아직도 매우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여전히 더 악화할 가능성을 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특히 북한 상황을 가리켜 모든 관련 회원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문제라며 외교관이든 기자이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를 제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25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심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고의로 우크라이나의 적대 행위를 밀어붙이는지 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군과 정부 인사는 물론 은행 부문에 대한 강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0대 그룹 CEO들을 만나서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시장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후보는 오늘 재건축 아파트에서 간담회를, 그리고 윤 후보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세계 5강 국가를 목표로 제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틀째 경제와 성장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중점 육성할 10대 품목을 밝혔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서는 규제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밝히고 기업에는 사회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안보 관련 회견을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핵을 탑재한 도발 조짐에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는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서울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한 잇따른 여권의 비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단계 대응 체제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일정도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e스포츠 경기장을 찾았고 게임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선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 맞춤형 공약으로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4차 산업단지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이 숨지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흑색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거라는 보도에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숨지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벌써 이 후보 의혹과 관련한 인물로 3번째 죽음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오싹하다, 서늘하다는 표현으로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후보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는 죽음으로 떠밀려 가는데 정작 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가증한 미소만 띄고 공수포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죽음을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조작 전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발끈했습니다. 김 씨에게 거짓으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선거 시점에 터뜨리는 정치 공작이라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느냐며 외향적인 김 씨가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혹시나 악재가 될라 여야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매일 나오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그 어떤 의혹도 없다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약점인 도덕성을 공략하며 양당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게 바로 저는 진영정치의 폐해, 이념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3자 구도를 굳히겠다는 각오인데 국민의힘으로선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반등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야권 단일화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10%를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안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3자 구도로 가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 보지만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이른바 안풍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에게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송영길 대표 역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바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국회의원 3명의 미니 정당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2강 1중 구도가 굳혀질 것인지, 그렇다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과연 어느 쪽 승리로 이어질 것인지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느라 분주합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젯밤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지율 정체의 전면 수신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모두 겨냥하며 차별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젯밤 공지를 통해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만 이유를 밝혔는데 최근의 지지율 정체에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동안 정치를 해온 그 자체가 저는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절실함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저희 더 성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나 단일화를 고려하는 건 아니라고 심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선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양당 체제가 대변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큰 볼륨으로 대변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장 큰 폐해는 자기 편만 보호하는 기득권 양당 체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후보는 거듭된 단일화 질문엔 완주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측근인 이태규 의원은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 단일화 논의에 갇히면 지지율이 꺾이고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판단인데 설 연휴까지의 지지율이 단일화 국면의 협상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포올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